안녕하세요. 소맨마켓의 소맨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제가 이 업계에 한 15년 정도 이상 있었는데요. 2007년부터 제가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어떤 자격증을 또 취득했고, 특히나 이런 그 디지털 시장이 커지면서 또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될지,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보유한 자격증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릴 자격증은 바로 이 오버추어 자격증이고요. 이 자격증은 제가 2008년도 때 또 딴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검색 광고 마케팅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10년 뒤에 최근입니다. 2022년도 SNS 마케팅 자격증 총 3가지 자격증을 보유했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검색 시대의 자격증과 이 SNS 시대의 자격증이 많이 다른데요. 먼저 이제 검색 광고를 하면 이제 오버추어라는 회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오버추어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그 스타트업 회사였고요. 코스트 퍼 클릭이라는 CPC라는 이제 과금 체계를 만든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CPC 광고의 솔루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딩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요. 이 오버추어라는 회사는 야후가 인수를 해서 이제 야후 그룹사에 묶이게 됩니다. 다만 이 야후가 이 오버추어를 인수해서 이 CPC 광고의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많이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이 CPC 시장은 이 구글이 이 오버추어 특허권을 50%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구글의 어떤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 검색 광고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오버추어 솔루션도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야후가 2000년도 초반에 또 우리나라를 이제 시장 라이코스를 이제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이 엠파스라든지 뭐 야후 이런 업체들이 이 1세대 포털로 많이 활성화됐었죠. 또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네이트 이런 업체들이 했는데, 그 업체들의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검색 광고 솔루션은 바로 이제 오버추어 광고, 스폰서 링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네, 그 스폰서 링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버추어 솔루션이었는데, 이 오버추어 솔루션을 이 자격증, 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 테스트라고 온라인에서 보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1차로 성공을 하셔야지 이 2차로, 그 당시 오버추어 코리아가 포스코, 삼성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뭐 지휘 자격증이라든지 페이스 블루프린팅 대부분 다 온라인인데, 이 당시에는 뭔가 내가 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면은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 심사위원들이 오버추어 코리아 다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이제 이론적인 거라든지 그 운영해본 어떤 성공 로직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 전문가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 한 분기에 50명 정도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신 인원은 1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또 이 50명 중에서도 한두 명에게만 주는 또 하이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 그 당시에 하이 퍼포먼스를 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부터 좀 오버추어 쪽의 어떤 이제 그런 세일즈라든지 오버추어 쪽 그 전문가라는 어떤 네이밍을 얻어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또 좋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풋 대비 아웃풋, 지금의 뭐 그로스 마케팅, 지금의 뭐 에자일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다 이런 검색 광고에서 시작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추어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이 검색이라는 그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핵심적인 비즈니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이 검색 광고 자격증이 이제 실제로 이 방송통신 기술 자격 시험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게 또 2012년도에 오버추어 코리아는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네. 네이버라는 엄청난 회사가 그 국제 특허를 무효화시키면서
이제 오버처 코리아의 어떤 힘을 동력을 뺏었죠. 그리고 그 네이버 최상단 광고를 네이버 파워링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 철수하게 됐고, 그 당시에 또 그 검색 광고 자격증을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에 네이버의 시대가 좀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모바일이 탄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뭐 미디어 커머스 생기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의 뭐 네이버, GF라든지 굉장히 다변한 매체들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2년도에 SNS 마케팅 자격증이라는 것들을 이제 나왔는데요. 이 자격증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봤었는데 굉장히 그 다루는 범위가 큽니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구글, 유튜브, 뭐 틱톡, 뭐 네이버, GFL, 카카오 모먼트,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떠한 이 경험이 없으시면은 그렇게 쉽게 따실 수 있는 자격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2012년도에는 거의 검색이 다르기 때문에 검색만 파면은 굉장히 심플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10년이 넘고 굉장히 시장이 고도화되고 매체들이 파편화되면서 여러 매체들을 핸들링하고, 그 매체를 핸들링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또 KPI를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마케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그 마케팅 자격증을 거의 한 15년 정도의 텀을 들어서 제가 취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디지털 에이전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또 뵙고 또 성공도 혹은 또 실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나 어떤 것들을 좀 그 지양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하는지를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또 디지털 마케팅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최근에 신생 업체를 시작하게 돼서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네이버 공식 행사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모든 업체들이 정말 네이버 공식 행사가 맞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전화가 왔으면 네이버 공식 대행사가 맞을 확률이 높고요. 다만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는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이버 공식 대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제안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업체 제안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뭐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색 광고는 코스트 퍼 클릭당의 과금책인데, 뭐 이거를 뭐 한 달 단위, 1년 단위,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거의 뭐 검색량도 없는 단어들을 정말 얼마 한 달에 뭐 1,000원도 안 되는 것들을 뭐 몇십만 원으로 청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 노출을 보장해준다는 업체들의 제안을 많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비슷한 건데, 그런 가게에 전화해서 뭐 파워블로그를 뭐 이렇게 어레인지 해줘서 그 파워블로그를 포스팅 해주겠다, 인스타그램 올려주겠다, 이런 먼저 영업해서 하는 제안들은 대부분 그 저품질의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뭐 그 인플루언서들의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NS 체험단이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뷰스타라든 이런 시딩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제안에 연락을 왔다? 상식적으로 조금 영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그 리소스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퀄리티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 두 가지를 제안하는 업체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신생 업체들은 로어스를 보장해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올바른 광고 대행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 그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리턴 오브 애드 스펜딩이나 로아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1원의 광고비를 투자해서 얼만큼의 그런 아웃풋을 냈는지에 대한 기준인데, 이게 제가 이제 검색 광고 2012년도 전의 시대에는 정말 이 검색 광고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로아스가 뭐 300%에서 맥스 1000%까지 나오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 매체가 굉장히 다변해지고 또 파편해지고 모바일에서 뭐 PC로 가고 굉장히 행동 반경이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이 시대에는 단순히 로아스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왜냐하면 이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로 어떻게 보면 많은 브랜드들이 인입하고 있고 또 신규 브랜드도 있고 기존의 브랜드도 있고 이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의 어떤 로아스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시장 속에서 뭔가 단순히 1원의 광고비를 해서 2원을 만든다는 그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단순화를 시킨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로아스라는 개념을 가기보다는 우리의 그런 구매 전환, 즉 구매를 만드는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트래픽이든 뭐 장바구니 결제 시작이라든지 주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컨버전을 만들 수 있는 스몰 컨버전의 어떠한 그런 KPI를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과정들을 갖췄을 때 로아스가 나오는 거지 단순히 우리 로아스 300% 보장이고 500% 보장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운영을 그 브랜드를 한 6개월 이상 해보면서 로아스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지. 처음 만났는데 그 브랜드 로아스를 보장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요. 저희 회사도 절대 처음 보는 업체에 로아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을 해야지 그 로아스가 얼마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처음 본 업체한테 로아스를 보장해준다? 그런 거는 그냥 한다라고 고바이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 운영 베이스 회사들은 업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저희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중하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로아스의 성과를 올리는 지향을 하는 것 뿐이지 단순히 로아스를 보장하는 캠페인은 제가 봐도 광고주를 위해서도 더 근본적인 또 고민을 또 어떻게 보면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그런 디지털 파트너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디지털 마케팅에 제가 좀 연차가 그렇게 어떻게 오래됐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솔직하게 오픈해 드렸고요. 여러분은 오늘 저의 어떤 컨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